여러분들, 드디어 한 주가 마무리가 지어지는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아주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요 저희 혜준TV 구하준 쇼에서 또 아주 밝게 파이팅 넘치게 놀고 이제 하루를 잠시 정리해보면서 나를 위한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랑인데요. 사랑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지만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것, 그게 사랑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공식이 하나 있다면 그 공식에 X와 Y 같은 변수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기억, 사랑에 대한 추억,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은요, 사연이 아닌 사랑과 관련된 순 우리말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 없다. 우리 순 우리말인데요.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귀엽다라는 뜻입니다. 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 괸은 유난히 귀엽게 여겨 사랑한다라는 뜻이고요. 다원이라는 뜻은 모두가 다 원하는,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나들이라는 표현은요, 서로 터놓고 지내는 사이고요. 단미라는 표현은 달콤한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다은은 따사롭고 은은한 사랑을 얘기하고요. 다솜은 애틋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허우룩이란 표현은 마음이 매우 서운하고 허전한 모양을 이야기하고요. 또박이는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 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들, 순 우리말 참 사랑스럽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우리 애청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사랑에 관련된 이 말들을 보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참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 사랑의 모습이 어쨌든 간에 내게 사랑이 왔다는 건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릴 텐데요. 아마 이분이 보내는 마지막 사연이거나 아니면 이분이 익명으로 보내는 마지막 사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준님. 오늘도 어김없이 익명의 사연을 보냅니다. 하준님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하셨지만 그 추측 속의 인물은 아마 제가 아닐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꿈에도 상상 못하실 겁니다. 메롱. 오늘 라디오는 사랑을 주제로 하신다 하셨는데 전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연애 고작 철벽녀거든요. 제 스타일을 얘기하자면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버지 같다고 해야 할까요? 무뚝뚝함의 결정체입니다. 마음으로는 좋으면서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라요. 이런 제 스타일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더 빛을 발휘하죠. 그 사람 앞에 서면 꽁꽁 얼어붙어서 이상한 막말과 표현을 해댑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제 소개팅 에피소드예요. 사실 이 소개팅 남과는 한 7, 8개월 전에 만나기로 했다가 이 남자분이 갑자기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엎어졌죠.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이 여자친구랑 카페에 있는 걸 우연히 봤거든요. 사진만 봤었는데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대한민국 참 좁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좋은 분들을 만나셨구나 하면서 마냥 신기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렇게 소개팅에 대해서는 아예 까먹고 있던 와중에 소개팅남이 혹시 괜찮으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망설이다가 에이 그냥 한번 만나보자 하면서 나갔습니다. 소개팅남은 낮은 목소리에 매너도 좋고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 푼숙기가 있거든요. 낯선 사람들과 둘이 있을 때 정적을 잘 못 찾아요. 게다가 소개팅남이 마음에 드니까 그 정적에 대한 조바심도 컸었나 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친구랑 종각 어느 카페에 있는 거 봤거든요. 그 말을 하고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 소개팅은 더 꼬이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러 갔거든요. 근데 밥을 소개팅남이 산 상태라 가지고 차는 제가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그분이 먼저 내시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서 그냥 다음에 만날 때 제가 살게요 했었으면 되는데 소개팅 남에게 얻어먹지만 말고 좀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여성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산 후에 그 소개팅 남의 주머니에 현금 2만원을 몰래 넣어두었죠.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연락을 몇 번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저의 연애고자 철벽 기질은 어김없이 발휘되었죠. 영화를 보자는 말에는 전 그냥 영화를 봤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에는 어김없이 네 먹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아마 그분은 제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을 줄 알 거예요. 그렇게 소개팅은 쫑이 났고 제 친구들 사이에선 지금도 제 소개팅 에피소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대처법으로 통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런 저의 철벽을 깨고 들어와준 남자친구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제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별을 여러 번 간접 경험해서인가 다가오지도 않은 이별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도망칠 구석을 언제나 남겨두었죠. 상처받기가 무섭거든요. 네, 그 덕에 그 당시엔 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와서야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나는 왜 한 번도 적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에 이렇게 부끄러운 에피소드를 남기는 이유도, 여기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우리 다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한번 열정적이어 보자고 격려하고 싶어서예요. 힘냅시다, 연애 고자분들. 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 라디오 방송을 한 지가 이제 한 3회차, 4회차 돼가는데요. 이 익명의 사연자가 누군지를 꼭 밝혀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사연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라디오는. 근데 이 시청자, 이 애청자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분은 상처를 크게 한번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는 상처를 받고 싶지 않고, 또 혹시 상처를 받으면 아플까봐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익명의 애청자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직 젊습니다. 좋으면 좋다, 그냥 얘기하시고 한번 들이대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다 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들이대보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다음 사연은요,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사연입니다. 즉흥적으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아프리카 TV로 라디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즉흥성이 굉장히 강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채 읽지도 다 못하는 그런 시간에 보내주셔서 가끔씩은 갑자기 들어오는 사연들을 읽는 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미니 수호천사입니다. 오늘 처음 채팅해봤는데 라디오 주제가 사랑이라 이렇게 용기 내어서 끄적여봅니다. 가슴 설레는 상대에게 푹 빠진 사랑을 해본 지 어느덧 2년 반이나 되었네요. 2년 반 전에 만났던 분은 만나는 동안 저에게 한결같이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연락해주고 저에게 푹 빠졌던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정반대여서요. 너무 힘들어서 5개월 만나고 정리했어요. 그때까지는 착한 것 하나만 보고 만났었는데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외모나 그 밖의 조건들을 저도 모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이러고 싶진 않은데. 주위에서는 저보고 눈이 높은 것은 아닌데 저만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람의 조건을 보게 된 데에는 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썸도 많이 있었고 잠깐씩 만났다 정리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모두 저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줘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절 가둬두고 때렸다든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소개팅을 하려는 걸 걸렸다든지, 전 누군가를 만날 때 늘 진심으로 상대를 대했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처음엔 착한 줄 알고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게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했고, 차라리 조건이라도 괜찮은 사람 만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무 걱정 없이 남들처럼 연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항상 제가 이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요, 제가 드리는 조언들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100% 다 이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옳은 답을 항상 드린다는 보장도 없는데요. 먼저 우리 미니 수호천사님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미니님이 기다리고 미니님과 반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로는 사실 당장 부딪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미니님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거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욱 뚜렷해지고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면 그 길을 함께 가야 할 분명히 반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데 이 사람과 평생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미니님이 정확하게 미니님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미니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한다면 분명히 미니님과 맞는 반쪽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니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상처들,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거나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상처가 골물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새살이 돋게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니님, 상처를 받아들이는 우리 미니님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잠시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들려드릴 사연은요, 사실
사연이 아니라 어떤 한 분께서 시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좋아했던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모두 같이 공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주님 목소리로 한번 읽히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네요. 읽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즐거운 편지 지은이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제나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땅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 뿐이다. 그동안에도 꽃이 피어나고 바람이 불고 눈이 퍼붓고 또 그칠 것을 믿는다. 이 시에서 저한테 가장 와닿는 구절은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이 구절이 왜일까요? 저한텐 이 구절이 저한테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네요. 사실 이 잠시 멈추는 시간 라디오도요, 그런 사소함들, 내가 잊고 있었던, 마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소함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론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소함을 발견했을 땐 그 모든 것들의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게 아마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남녀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들에 사랑을 찾아내는 것,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들이 놓쳤던 사소함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구아준의 잠시 멈추는 시간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사연은 우리 프레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 글을 제가 프레디를 대신해서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 프레디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눠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매우 보고 싶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가족들도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고, 친구들은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전 누구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우리 프레디가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일단 참 많이 외롭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응원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근데 우리 프레디 형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람은 한 번 살다가 다 갑니다. 비록 그 만남이 굉장히 짧았을 수도 있고, 뭔가를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 프레디에게는 그게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해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프레디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을 경험했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힐링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레디는 이 일로 인해서 만남의 소중함도 분명히 누구보다 더 절실히 느끼고 마음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디는 앞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그냥 만남들을 지나치는 만남이 아니라 모든 만남 속에서
프레디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프레디가 앞으로 만날 모든 만남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면 저는 프레디가 나중에 커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프레디가 지금 느끼는 아픔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거는 오롯이 프레디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누구와도 얘기를 못하겠다 싶을 땐 정말로 방송에 들어와서 얘기도 하고 또 함께 공감하기도 하고 기분 좋은 일 있을 땐 같이 기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면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우리 프레디에게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네요. 그래도 항상 우리 프레디 파이팅이고 이럴수록 더욱 마음 잡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힐링 받으셨나요? 많은 사연들을 받았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신만을 위한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선물입니다. 잠시 멈췄던 시간,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